자, 들어오세요. 68페이지서부터 할게요. 들어오세요. 네. 자, 제가 너무 일찍 들어온 거 아니죠? 네. 네. 자, 들어오시고 68페이지 보세요. 자, 68페이지 이제 등기상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 아,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나비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애써서 막 이렇게 막 용기가 필요했어요, 진짜. 예. 아, 보고 얘기 안 한 거예요? 예, 예. 그런 줄 알았어요. 예. 맞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어요, 오늘. 예. 예, 다음 주에는 뭐 염색을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예, 파마를 하고, 예, 한번 기대해 주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자, 68페이지 보시고요. 예, 등기사항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예, 일단, 토지와 건물만 등기됩니다. 예, 동산은 안 돼. 동산 같은 거 안 되고요. 부동산 중에서도 딱 토지와 건물. 토지, 건물, 하나씩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토지 하나 이러면 지적법상 한 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물도 하나, 한 동씩 건물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건물은 하나냐, 두 개냐, 10개냐 이런 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구분 건물 다음 주에 얘기하면서 얘기할 거고요. 토지 건물 하나씩 등기를 하는데 자,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애매한 것들을 등기관들이 받아가지고 해줄까 말까 고민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을 좀 해놨는데. 일단 토지 중에 애매한 게 하천 등기됩니다. 하천법상 하천. 요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규가 아예 따로 나왔어요. 하천 된다. 끝났어요. 하천 된다. 하천법상 하천 등기됩니다. 근데 바닷속은 안 돼. 바닷속 안 돼. 그다음에 도로법상 도로 됩니다. 방조제 돼요. 방조제. 근데 방조제 딸린 부대 설비 같은 건 안 됩니다. 방수문 같은 거 이런 거 안 돼요. 방조제 부대 설비 이런 거 안 돼요. 그다음에 고정식 온실은 건물로 쳐줘요. 근데 비닐하우스는 안 돼.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컨테이너 구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붕 표시가 있으면 등기됩니다. 지붕 표시. 그다음에 유류 저장 붙으면 등기됩니다. 저장. 사이로 같은 거 큰 저장 시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급유 탱크 이거 들고 다니는 거야. 급유 탱크 기름 넣으려고 들고 다니면 이거 건물이라고 볼 수 없죠.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옥외풀장 이런 거는 지붕이 없어서 건물로 쳐주질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분 건물 같은 경우 규약상 공용. 자, 공용은 공용인데 사실은 구조가 전유 부분으로 101호 이렇게 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규약을 정해서 같이 쓰자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나옵니다. 근데 구조상 공용은 애초에 복도로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통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누구 거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안 되는 것들 등기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각하되면 각하.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각하죠. 예, 깜빡 잘못 등기돼도 무효 직권말소이거든. 절대 등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애매한 것들 중에 얘네들은 등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토지 건물 중에 애매한 것들 좀 비교해 놨는데 예전에는 얘네들 구분해 가지고 문제가 좀 나왔는데 최근 몇 년간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대략적인 감만 잡으시면 돼요. 이거 외운다고 날밤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대략 감 잡죠. 대략. 요 정도면 되겠네. 요 정도 안 되겠네. 헷갈리는 게 이제 급유 탱크라든가 요 정도가 좀 헷갈립니다. 캐노피라든가 이런 거 좀 헷갈립니다. 자, 여기 컨테이너 같은 거 택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컨테이너 구조 해놓고 슬레이트 지붕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나머지들은 뭐 사실 뭐 심각하게 볼 건 아니고 문제 몇 번 풀면서 감만 좀 잘 잡으시면 돼요. 자, 다음 권리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권리는 자, 물건과 채권 있습니다. 물건, 채권. 자, 물건은 등기할 수 있고 부동산 물건 등기할 수 있고요. 채권은 등기할 수 없는데 채권 중에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채권 중에 임차권, 환매권. 얘네들은 등기하면 대항력 생긴다라고 설명했었죠. 대항력. 자, 그다음에 물건 중에서 딱 정해진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건 중에 안 되는 거, 자, 점유권, 유치권, 질권 이런 거 안 돼요. 자, 질권 중에 권리질권이라는 거는 등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권리질권은 되고 동산질권은 안 된다. 자, 사람을 잡으면 인질, 그죠? 시계를 잡으면 동산질, 그죠? 권리를 잡으면 권리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를 뭘로 잡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또 인지를 할 수는 없잖아. 인지를 할 수 없으니까 동산질, 권리질 이렇게 따지는데 동산질은 동산이니까 안 되는 거고 권리질은 특별히 등기가 되는 걸로
그래서 이때 권리질권은 반드시 저당권이 있을 때 그 밑에다 딱 붙이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권리질권 강론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일단은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동산질권 등기할 수가 없다. 뭐 각종 뭐 처음 보는 막 이런 권리도 나오잖아요. 택도 없는 거냐. 처음 보면 안 돼. 자,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등기관이면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지. 조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법에 딱 나온 것만 해줘. 아무거나 나와서 우리 이런 거 있는데 좀 해줘. 그러면 안 해줘.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통행권 해줘. 이런 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정해진 권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 또 용익물권 지지전, 저당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법에 딱 정해진 거. 이런 것들만 등기됩니다. 자, 임차권 환매권은 예외인 거고요. 자, 여러분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죠.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자, 토지나 건물의 일부. 이게 부동산 일부예요. 토지나 건물 일부. 자, 건물이 있는데 작은 방이 있다. 토지가 있는데 남측 일부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일부예요. 예, 근데 부동산 있는데 A랑 B랑 자, 공동 소유로 2분지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내 지분 2분지 1 이게 권리 일부예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예요. 부동산의 일부는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있어. 근데 지분은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숫자로 쓰는 거예요. 완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 숫자로 써서 2분의 1만큼의 전체 소유권의 2분의 1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지분이라고 하고, 이건 그림으로 요만큼 지도로 그려낼 수 있어요, 도면으로. 그렇죠? 요거 구분 완전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지 않고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 자, 부동산 일부는 분할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 설정은 하지 못한다. 요거 써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권리 일부 지분이죠. 권리 일부 지분. 권리 일부. 이게 지분이라고요. 자, 지분 이전이나 저당 설정은 가능하지만 지분을 목적으로 전세권 용익권. 자, 전세권 용익권. 얘네들은 할 수가 없다. 지금 자, 요렇게 색깔 넣어 놓은 것들이 얘하고요. 얘하고 얘입니다. 요 두 가지 색깔 넣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죠? 예, 얘네들을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집 짓고 첫 등기는 보존 등기는 무조건 X예요. 무조건. 일부 나면 안 돼. 부동산 전체 권리자 전원을 한꺼번에 등기를 처음 내주는 거니까 일부 나면 안 되고 요거는 처분하겠다. 처분하겠다라는 것은 부동산 일부 처분 안 됩니다. 분할을 하면 되겠지만 분할하기 전에는 안 돼요. 지분은 각자 처분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용익 빌려 쓰는 거죠. 자, 빌려 쓰는 거는 용익은 부동산 일부는 도면 첨부해서 빌려 쓰는 거예요. 요만큼 그릴 수가 있어. 요거 지분은 못 빌려 쓰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지역권은 승낙해 주는 건 야, 다 빌려줄게. 아니야, 반만 빌려줄게. 된단 말이에요. 승낙해 주는 건 일부도 빌려줘. 자, 요역지는 내 땅 다 쓰려면 네 땅 요만큼 다녀야 돼. 내 땅 다 써야 돼. 그래서 요역지는 전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X 친 것들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들이에요. 자, 얘네들, 자, 오전에도 했지만, 자, 우리 연습을 합시다. 연습합시다. 나와라. 자, 여기에요. 자, 여기에요. 자, 지문 읽으세요.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 이전. 자, 이거 부동산 일부예요, 권리 일부예요? 요거 권리 일부예요. 앞에 부동산 괜히 쓴 거야. 안 써도 되는데 일부러 헷갈려서 쓴 거예요.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자, 이거 소유권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니까 권리 일부. 자, 요게 이전돼요? 권리 일부 이전돼요. 그죠? 예, 가능하죠. 여기 끊고. 그다음에 한필지 일부. 이건 뭐예요? 부동산 일부요. 한필지 토지잖아. 한필지 토지의 일부. 요거 뭐예요? 부동산 일부. 요거 분할하지 않는 특정 일부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전은 할 수가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요 두 가지를 같이 한 문장에 써놓은 거예요. 요거 둘 다 맞는 말이죠? 한 문장에 써놓은 겁니다. 자, 또 가세요. 2번. 자, 우리 오늘 프린터 다 있어요. 걱정 마시고. 책엔 없어. 프린터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한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 위에 거 밑에 거요? 특정된 일부를 했으니까 위에 거. 토지가 하나 있으면 요만큼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특정된 그 일부. 요거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위에 거죠. 지상권 할 수 있어 없어? 지상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부동산 일부 지상권 할 수가 있어요. 자, OX.
X. 오전에 혼나더니 정신 차렸어. 네, 자, 이거.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렇죠? 여기 도면이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한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이래. 구분 분할하기 전이래. 그 일부 상태지. 일부 상태에 대해서 전세권, 건물 일부, 전세권 돼요? 자, 건물 일부, 전세권 돼요?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가능하다. 맞죠? 네. 자, 4번. 건물의 공유, 지분.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지분. 권리 일부, 지분.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이 돼요? 안 되지. 자, 전세권 할 수가 없다. XX. 그렇죠? 네, 또 갑니다. 네. 자, 부동산, 공유부동산 소유자 중 1인. 한 사람. 네, 둘이 집 졌는데, 한 사람 집은 2분의 1. 여기에 대해서 보존 등이 났네. 땡큐. 자, 보존이 나오면 땡큐지 뭐. 네. 보존이 나오면 무조건 1분 안 돼. X. 그죠? 요거. 그 신청 각하돼야 된다고 X? 5죠. 5. 각하돼야 된다. 안 된다. 이거지. 맞는 말이에요. 5. 됐죠? 네. 자, 6번. 공유 지분.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에 대해서 저당권 돼요? 저당권 되는 거지. 요거는 수리가 되는 거죠? 요거 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 오늘 프린트에 다 넣어놨습니다. 계속 연습을 이따 또 볼 거예요. 자, 이게 별것도 아닌데 표 외우고 지문도 따르고 이러니까 되게 힘드니까 한꺼번에 보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다 연습해드린 지문들은 실제 기출됐던 지문들을 모은 거예요. 여기저기 나왔던 거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표를 안 외우면 일단 지문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외워놓고 지문 해석하는 것도 연습하고 그리고 문제에 들어가서 또 찾아서 또 적용해보고 이게 한 3단계, 4단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그 전까지는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냥 단순하지만 내 걸로 만들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를 견뎌내셔야 돼요. 보고 에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몇 문제 나오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망하는 거 그러면. 이게 저 등기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에도 적용이 되고 중개사법에 적용되고 다 적용되고 일반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건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자 진도 계속 나가죠. 우리 교재 70페이지 펼쳐주세요. 70페이지. 자, 70페이지 보시면 등기의 효력이 나옵니다. 70페이지. 등기 효력 나오죠? 등기 효력. 자, 등기 효력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센 애가 누구였어요? 종국이. 종국 등기의 가장 센 효력은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 권리, 물권. 물권이 권리잖아요. 권리의 변동.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접수한 때. 등기가 맞춰지면 그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아까 민법 186조에 자, 법률 행위 얘기했었거든요. 자,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 그 물권 변동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다음 여기 자 대항력은 채권. 둘이만 약속한 거 채권이잖아요. 둘이 약속했으면 제3자들은 상관없는데 등기부에까지 올려놨으면 제3자들한테 너 등기 받잖아라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아무 채권이나 등기를 안 해주죠. 법에 근거가 있는 임차권이나 환매권. 자, 얘네들은 등기할 수가 있도록 법에 근거 있는 거예요. 또 임의적 신청 정보 이런 거 뭐예요? 존속 기간이나 지료나 이자 이런 것들은 특약, 약정으로 정해진 겁니다. 약정이나 특약으로 정해진 것들. 약정, 특약은 아무거나 해줄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줄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근거 없는 특약 들어오면 각하되는 거예요. 근거 있는 건데 우리가 특약해서 등기부에 좀 써주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법에 근거 있네. 써줄게. 써줬으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순위 확정적 효력이 되게 중요하죠.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자주 나옵니다. 등기 순서를 물어보는 거죠. 순서. 자, 요 순서를 따질 때는 자,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자, 다른 구는 접수 번호. 이건 뭐 외워야 돼요.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자, 을구에. 자,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고 자, 3번 전세권이 있고 나 같으면 3번 전세 안 들어간다. 자,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자,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전세. 자, 누가 더 제일 세요? 1번 전세 세지. 자, 뭘 보고 판단했어? 순위 번호. 그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아니라 뭐예요? 순위 번호.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름을 순위 번호. 좀 앞에 나온 번호가 뭐다? 순위 번호. 그래서 을구에 있는 1번 저당과 을구에 있는 2번 저당과 을구에 있는 3번 전세는 뭘로 비교한다? 순위 번호. 다 을구니까 다 같은 구. 그죠? 그다음에 갑구에.
갑구에. 자, 1번 소유자 A, 2번 B가 가등기 쳐 있어요. 가등기. 그러면 갑구에 2번 가등기와 을구에 1번 저당권 누가 썼어요? 서로 다른 거잖아. 다른 거니까 요 2번, 1번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럼 뭘 봐야 돼요? 접수번호. 요 안에 이제 몇 월 며칠 접수 제 몇 호라고 써 있겠지. 그 접수 번호를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서로 다른 구는 무슨 번호다? 접수 번호다. 자, 다른 구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같은 구 안에 있는 것들끼리 순서는 순위 번호를 보고 다른 구는 접수 번호를 보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같은 구는 순위 번호,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 다접. 그죠? 옛날에는 동순별적 그랬거든. 동순별적. 요즘은 다접. 좀 어색하긴 하다. 예, 갓순다죠.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그죠? 다음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랬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여기 만약에 3-1 붙었다 그러면 3-1은 3순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3-2가 붙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그 순서대로 따져줘야 되는 거죠. 예. 요거 자 여기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간 순위는 그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으면 본등기는 나중에 했더라도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건 가등기 때 따로 또 보고요. 자, 회복등기는 종전등기 그대로 살려주는 거. 이게 회복등기가 되는 거죠. 회복등기. 자, 우리 회복등기 좀 보고 갈까요? 회복등기. 자, 회복등기는 좀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네. 자, 여기 보세요. 네. 김구라, 윤종신. 보이세요? 김구라, 윤종신. 김구라, 윤종신 간에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자,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를 둘이 한 거 지금. 했는데 김구라가 펄펄 뛰면서 잘못 갔다. 이건 좀 계약 무효다. 그래서 김구라가 자, 윤종신 상대로 2번 소유권 등기를 말소시켜. 자, 2번 등기 전부 잘못했다. 전부 부적법하면 말소. 말소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말소 주등기라는 말은 여기다 3번 써야 돼. 3번 쓰고 나서 거기다가 2번 말소라고 써야 돼. 자, 등기 목적은 2번 소유권 말소. 그죠? 예, 이 말소예요. 말소. 3번 말소. 그죠? 예. 자, 3번 말소. 됐죠? 자, 2번 등기 말소에서 3번 썼어요. 그러면 이 말소가 요게 말소 등기인 거예요. 요거는 줄을 걷잖아. 줄을 걷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명의가 누구한테 돌아왔어? 김구라한테 돌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말소됐는데 윤종신이 펄펄 뛰겠지. 뭐라고? 불법 말소라고. 말소하면 안 된다고. 그죠? 살려라. 라고 이제 또 소송을 또 붙었어. 또 붙어가지고 윤종신이 이제 이겨가지고 요거를 살리면 회복등기예요. 자, 회복등기도 주등기예요. 전부 그대로 다 회복되려면 주등기니까 자, 몇 번 들어와요? 4번 들어와야 돼. 4번 들어오고 등기 목적을 뭐라 쓸까? 2번 회복이라고 써야 돼. 자, 그럼 회복됐어요? 아니야. 자, 그럼 2번 회복 쓰고 나서 요 2번 등기에 줄 가는 거를 이거를 걷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 2번 등기를 맨 밑에 한 번 더 써야 돼. 자, 2개의 등기 들어온 거 아시겠어요? 4번 들어오고 2번 들어오고 2개 들어온다고. 그죠? 예, 되게 보고 싶죠? 보고 싶지?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지금. 보고 싶잖아, 지금. 봐봐요. 예. 등기 2개 들어옵니다. 2개 들어옵니다. 2개 들어요. 자, 4번하고 2번 회복 썼지. 그리고 그 2번 등기는 여기 똑같이 써야 돼. 여기 뭐예요? 309 똑같잖아. 그죠? 예, 3월 9일, 3월 9일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윤종신이 똑같잖아요. 자, 다른 거는요. 회복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자, 2002년 10월 5일. 여기 2002년 10월.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그죠? 요 빼고는, 자, 이거 똑같아요. 접수 일자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다면 2번 등기 계속 유지된 걸로 보는 거예요. 회복 등기는 종전 순위 그대로 보유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갔다 온 거 아니라 쭉 원래 순위를 유지한다라는 거. 이 회복 등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회복, 자, 전부 말소 주등기, 전부 회복 주등기, 새로 주등기 됐고 회복됐으면 종전 등기 한 번 더 쓴다까지 봤어요. 자, 그럼 다시 교재 보시면 여기 말소 회복 등기는 종전 등기와 동일한 준위와 효력을 보유한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대지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요거. 여기까지는 건물 등기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 자, 아파트 501호 건물이죠? 아파트 501호. 예, 저당을 잡았어. 그 501호만 잡은 거예요. 501호에 딸린 대지권도 같이 잡은 거예요.
대주권도 같이 잡은 거예요. 501호, 501단 대주권 같이 저당을 잡았어. 그러면 그 저당은 대주권에도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에도 따로 등기 기록에 원 등기가 있대. 그럼 토지에도 저당이 뭐 하나 걸려 있었대. 그럼 건물에 걸려 있는 저당이 토지에도 효력 미치고 토지에 저당이 있고 얘네들이 붙었어. 그럼 누가 더 세냐? 뭘로 따져야 돼요? 그때는 접수번호. 이때 접수번호 따집니다. 자,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대지권하고 순서 물어봤다. 그럼 답이 뭐예요? 접수번호예요. 대지권 나오면 접수번호. 대지권 대접. 대지권 대접. 대지권 대순 그러면 안 돼. 순대야 순대 그러면 안 돼. 대지권 대접. 예. 대지권 나오면 무조건 접수번호 따지세요. 예. 다른 구도 접수번호인데 대지권이면 토지 건물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 이 순위번호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접수번호. 요걸 순위번호로 바꿔서 많이 냈습니다. 접수번호예요. 대접. 자, 등기 순서 바꾸고요. 다음 추정력 얘기할 건데요. 추정력은 일단 등기됐으면 믿어주마. 이게 추정력이야. 등기됐으면 믿어주마. 추정력. 자, 등기에 추정력 효력은 있어요. 자, 등기에. 자, 공신력은 없어요. 자,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부정된다. 요거 일단 외우셔야 돼요. 등기 추정력은 등기부에 써 있으니까 뭐 네 거겠지 뭐. 아니야? 아니면 네가 증거 내봐. 여기까지야. 증거가 안 나오면 얘는 뭐 등기된 대로 얘가 효력이 있다라고 봐주는 거고요. 공신력은 무효등기인데 믿고 샀대. 너는 잘못했다 야 이거예요. 무효등기인데 믿고 샀다. 그러면 걔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무효등기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 그게 공신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자, 두 개 둘 다 맞는 말이죠. 자, 지금 추정력 얘기할 겁니다. 추정력. 자, AB 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등기부상 1번 A에서 2번 B가 넘어왔어요. 등기부상 얘는 소유권 이전됐다고 써져 있어. 근데 제3자가 나타나서 펄펄 뛰면서 싸웠어. 그러면 누가 일단 유리해요? 일단 얘가 유리해. 얘는 등기부에 자기 걸로 써 있기 때문에 먼저 주장을 할 필요 없이 추정력 주장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그럼 누가 뒤집어야 돼요? 얘가 뒤집어야 돼. 얘가 단순 반대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증거를 갖고 와야 돼. 근데 추정력이 뭐냐면요. 증거가 나오면 그땐 깨져. 깨질 수도 있어. 증거 나오면. 자, 그러면 누가 대신 맞받아 쳐야 돼? 다시 맞받아 쳐야지.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떠들 필요는 없다. 왜? 추정력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전 소유자가 나 안 팔았는데 이러고 나왔어요. 1호부터 넘어온 걸로 돼 있는데 난 너한테 샀잖아 이러고 붙었어. 그러면 자 일단 자 B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 당사자가 내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등기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뒤집는 사람이 이쪽이잖아요. 네가 입증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돼 있으면 자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즉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A가 미등기였어. 등기부에 아직 개설이 안 된 상태.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인데 팔았대요. 원래 그냥 미등기로 있으면 얘는 보존 등기를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 의미가 없어. 근데 팔았으면 해야 돼. 팔았으면 60일 이내에 1번 A 명의로 보존 등기를 열어놓고 그리고 2번 B 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이게 원칙인데요.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1번 B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다. 그럼 맨 앞에가 생략됐죠? 생략되고 이렇게 들어간 걸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B 명의로 등기부에 나왔기 때문에 제3자랑 붙었을 때는 추정력을 주장해서 이는 뭐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장해야 돼? 이 사람이 입증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보존 등기도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자, 근데 이때 보존 등기는 얘가 집을 졌다는 거예요? 사왔다는 거예요? 집을 졌다는 걸로 돼 있지, 등기부에는. 자, 그런데 갑자기 A하고 다툼이 붙어서 B가 나 얘한테 사왔는데 이래버렸어요. 사왔는데 그랬는데 등기부는 보존 등기로 돼 있어. 그럼 믿음이 확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사자 간 추정력은 깨지게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건 보존 등기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전 등기로 돼 있다면 당사자 간의 추정이 인정되니까 오히려 네가 입증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에 따라서 당사자 간 추정력을 인정하냐 부정하냐가 달라지는 건데 똑같이 제3자한테는 다 추정력이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암소리 안 하고 보존 등기인지 이전 등기인지 안 가르쳐 주고 당사자 간 추정력을 물어보면 자, 인정된다 그래야 돼요? 안 된다 그래야 돼요? 된다 그래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고 요거 얘기할 때는 보존 등기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죠? 자, 등기 추정력 이게 추정력. 책 보세요. 자,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실제 권리가 있겠지 뭐라고 일단 믿어주는 추정하는 효력,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법에 뭐라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없어. 근데 이거 등기부에 써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해석상 학설 판례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추정력이 실제로 작용하는 부분은 재판 가서 누가 먼저 입증할 건지 이 입증 책임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소송 들어가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민사소송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소송 들어가면 누가 이겨요? 뭐라고? 그렇지. 소송 들어가면 착한 사람 이겨요? 안 이겨? 착한 사람 져? 왜? 자, 중요한 거. 소송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증거. 증거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인중개사 되시겠죠? 왜 깜짝 놀라? 중개사 돼야지. 자, 중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뭔지 잘 몰라 지금. 누가 그러던데 꼬시는 거래. 꼬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써야 돼? 계약서야지. 계약서 꼭 서면으로 써야 돼요? 요즘 뭐 전자계약서 들어온다며. 계약서 왜 써요? 증거.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딴소리 해가지고 소송 붙으면 뭘 들고 와야 돼요? 계약서 썼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 가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증거. 근데 둘 다 증거 없으면 어떡해? 소송 들어갔고 둘 다 증거 없으면 오래가? 둘 다 증거 없으면 누가 이겨요? 이쁘게 생긴 사람? 자, 둘 다 증거가 없으면요, 소송에서 판사님이 민사 소송법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선 당신 입증 책임 주면 걘 진 거야. 자, 그 상황마다 뭐가 들어와요? 입증 책임 들어와. 증거는 둘 다 없는데 입증 책임 받았으면 걔는 거의 진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왔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거는 각 규정마다 다 따로 있어. 그걸 다 따져줘야 되는데, 자, 만약에 둘 다 입증 못 하는데 한 사람은 등기가 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추정력을 인정받으니까 먼저 증거를 내밀 필요가 없고 상대방한테 입증이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증 책임 문제라는 건 둘 다 입증 못한 상황에서 강력한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따지고 보면 사실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냐?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나쁜 놈이 증거 다 조작하고 착한 사람은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그럼 착한 사람 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에요? 이기는 편. 자, 이기는 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증거를 조작하지 말고 진짜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계약서에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작성한 계약서와 아니면 공증인이 작성한 계약서와 판사님이 써주신 문서와 뭐가 제일 믿음직할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 계약서 좀 급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 믿을 수 있는 계약서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그 계약서 믿을 수 있게 만든다고 저 공증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공증받고 그러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이런 계약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계약서를 쓰시겠죠? 그러려고 막 전자계약서 만드니 막 그러고 있잖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하셔야 돼. 자,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둘 다 증거 없으면 입증 책임이 돌아갑니다. 근데 등기되어 있으면 먼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등기 추정력. 자, 우리나라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법에 근거는 없어요. 그래도 국가장부에 써 있을 거니까 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추정력에 미치는 범위는 등기된 거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적법할 것이다. 권리도 적법할 거다. 절차도 적법할 거다.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건 인적 범위인데요. 보존 등기도 추정력 있다 없다? 있긴 있는데 제한적으로 있는 거예요.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추정력을 줄 수가 없고, 내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진짜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있고,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를 가지고는 추정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 변동된 거는 등기부에 안 나온 거니까, 보존 등기니까. 그래서 보존 등기 명인이 보존 등기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전 소유자는 부인하고, 그럼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존 등기 가지고는 어렵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그쪽 보존 등기 명인 쪽에서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명인 측에서. 저 추정력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기 보시면 제3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전 등기는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추정력이 부정된 경우. 자, 권리 등기의 추정력이기 때문에 표시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력은 소유권자다, 저당권자다 이런 거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또 추정력 없는 약한 등기 뭐 있어요? 가등기, 예비등기, 가등기. 자,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다음 점유 추정력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민법 시간에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부동산. 자, 부동산 등기돼요? 자, 부동산 점유해요? 점유하죠. 자, 부동산 등기도 되고 점유도 하죠. 동산 등기돼요? 동산 등기는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없어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 동산은 들고 다니지. 들고 다니면 점유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 들고 다니면 지 거니까 들고 다니겠지? 라고 추정을 해줍니다. 자, 추정력 있다 없다?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동산 들고 다니니까 들고 다니면 지 거니까 들고 다니겠지. 뭐 법적으로 그죠? 점유하면 지 거겠지. 라고 일단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증거 나올 때까지는 그죠? 예. 동산의 점유 추정력. 그죠? 자, 근데 여기는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등기했잖아. 등기의 추정력 인정돼요? 인정된다. 방금 배웠잖아요. 등기의 추정력. 권리 등기는 추정해준다. 넌 입증할 필요 없다. 네가 입증해라. 됐죠? 예. 근데 부동산은 점유도 되잖아. 점유는 추정력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왜? 뭐가 있으니까? 등기 추정력이 있으니까. 됐죠? 자, 부동산은 점유도 되고 등기도 되는데 추정력은 어디만 주면 된다? 등기에만 주면 된다 이 소리죠. 근데 동산 같은 경우 아예 등기가 없으니까 점유하면 지 거겠지라고 추정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추정력은 어디에 주로 인정되는 거예요? 동산에 주로 인정되는 거죠. 등기된 부동산에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점유 추정력 관계. 자, 민법 200조에 점유 추정력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민법 200조에 점유물이라고 써놨지 동산이니 부동산이니 안 써놨어. 법에는 민법에는 동산 부동산 구분을 안 해놨는데 그죠? 그러면 야 부동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썰이 나온 거야 이제 규정이 나온 거야. 근데 보니까 야 부동산 등기 있잖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부동산인지 부동산인지 모르겠지만 등기된 부동산에도 될 거냐라고 다툼이 있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가 있으니까 등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기 규정이 있지 않냐. 그래서 굳이 점유 추정력은 등기 제도가 없는 동산에 주면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서 인정하고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 줄 필요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후등기 저지러 요거는요. 우리 이중 전세. 자, 이중으로 자, 전세가 들어오면 이거 수리해 줄까 각하시킬까? 각하죠. 이중으로는 전세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1번 전세가 들어왔는데 기간 끝났어. 그럼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소 안 하고 있는데 또 2번 전세 들어와. 그럼 전세는 겹치가 안 되니까 이런 거는 각하되겠다. 그래서 뒷등기 못 들어오게 한다. 후등기 저지력. 그죠? 형식적으로 아무리 끝났어도 지우고 들어와라.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유적 효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점유적 효력은 민법 245조를 얘기하는데요. 자, 민법 245조의 1항에 보면 자 20년 점유. 20년 점유하면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죠? 근데 2항에 보면 등기가 내 걸로 이미 돼 있대. 그럼 몇 년만 점유하면 10년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둘 다 결론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자, 하나는 20년이고 하나는 10년이고 차이가 뭐냐? 등기를 먼저 해놓으면 준다. 등기를 먼저 해놓으면 20년, 10년 준다. 그래서 등기가 10년 점유를 단축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등기는 10년 점유랑 맞먹는 정도의 효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공신력은 부정한다. 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만 잠깐 하고 쉴게요. 자, 배워보세요. 자, 두 분이 지금 정신을 잃었어 지금. 왜 그래? 자, 왜? 식권증 이제 와 지금 이제 5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자, 오후 내내자 그죠? 제가 뭐 특정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되게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말이 세게 나가는 거 잠 깨우려고 하는 거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 가끔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말도 안 하고 지금 속으로 꿍 해가지고 쟤는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한다. 쟤가 나 싫어해. 너 알지? 이러면서 막 난 뭐가 돼 그러면 난 안 싫어해. 자, 정신 차리시고
좀 깨서 이제 깰 때 됐잖아. 예, 이제 집에 갈 때 또 확 깨가지고 말똥말똥 밤에 잠이 안 와. 예. 정신 차리고. 자, 앞에 예. 공신력. 예. 자, 공신력. 예.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부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예. 자, 우리나라는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자, 부정하면 진정한 권리자와 거래 안전 중에 자, 인정하면 거래 안전 중시하고요. 진정 권리자 보호를 못 합니다. 부정하면 진정 권리자 보호하느라고 거래 안전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나눠서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부인이 남편이 죽어가지고 재산을 상속받은 거야. 자, 부인이 자, 남편이 있었고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받았으면 등기부에 자, 남편 거 있다가 부인 걸로 상속 등기가 쳐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모르고 누가 샀어. 당연히 등기부에 써 있으니까 지 거겠지. 그러고 샀어. 등기부 어떻게 3번씨가 들어왔어요. 근데 엉뚱하게 갑자기 누군가 A-가 나타났어. 나타나서 뭐라 했을까? 내 거다. 너 누구니? 그랬더니 이 사람 조카야. 이 사람 조카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 죽였대. 그 부인 남편 죽인 거요. 죽여서 깜빡 갔어, 얘는. 깜빡 갔어. 그러면 죽였으면 얘가 상속을 받으면 안 되잖아. 상속을 받으면 안 되니까 얘는 진짜 소유권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진짜 소유권자 아닌데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돼 있었잖아요. 그럼 무효등기지. 무효등기를 믿고 샀어. 잘못 있어 없어? 아무 잘못 없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없죠. 근데 갑자기 진짜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정당한 다음 차순위 상속권자가 조카가 나타나서 내 거다 그런 거지. 그럼 법은 누구를 보호해줘야 돼?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요? 거래안전 보호해요? 진정의자.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부정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람은 큰일 났지.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찾아가서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지. 민형사 책임이 뭐겠어요? 형사는 깜빵 보내고 민사는 돈 뜯어내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얘는 어디? 이미 깜빵 가 있고 돈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망한 거지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불쌍하게 된 거죠. 여기서 국가가 뭔 책임졌냐? 국가가 뭔 잘못이야. 국가는 지금 상황에서 잘못한 게 없어 지금. 되게 불행한 일인 거예요. 등기를 100% 믿었어도 권리 취득을 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 공신력 부정되는 결과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명히 등기부를 믿고 샀지만 권리 취득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인정하자고 계속 연구 중이에요. 수십 년간 연구만 하고 있어. 대법원에서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이거를 이제 법정은 조금 삐끗해서 잘못 건드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자, 허위부실 등기라도 제3자 C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인정하면 그래서 부동산 공시 방법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시하던 대로 믿고 거래한 자에게 권리를 취득을 인정해주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게 오늘 인정이지. 근데 그러나 현행법상 공신력에 대해서는 아예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고 우리가 학설 판례가 해석하기로 우리는 아직 아니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석에 따른다면 등기 믿고 거래했지만 권리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공신력 우리나라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게요. 자, 추정력은 인정한다, 부정한다? 추정력 인정해. 공신력은 부정한다. 둘 다 해석상 그런 거지 법에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가 이건요. 자, 기출문제 204페이지. 자, 204, 204페이지. 자, 204페이지 96번. 96번부터 먼저 보고 가야죠. 자, 96번에 1번에 보시면 개인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제한을 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하천법상 하천은 등기할 수가 있다. 뭘 또 없어. 있어. 하천은 되고요. 공유수면 하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방조제는 등기할 수 있고 방조제 부대설 안 되고. 자, 하나만 더.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막 쓸 수는 없지. 근데 등기는 가능한 거예요. 저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은 가능하다. 그죠? 자, 1번. 1필토지 특정된 일부분.
한 필지 일부분. 자, 부동산 일부의 권리 일부야. 부동산 일부. 요거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해요, 못 해요? 해. 지상권 할 수 있지. 자, 아직 못 한다. 틀렸잖아요. 그다음에 3번 보세요. 건물 공유 지분 나왔네, 지분. 자, 한 사람 지분만 전세를 빌려 못 빌려? 못 빌려. 그거 맞는 말이지. 3번. 4번. 한동 건물의 구분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 건물 일부 내, 자, 요거 전세할 수 있다, 없다? 건물 일부를 전세로 빌릴 수가 있다. 그죠? 4번. 주위 토지 통행권. 이런 거는 등기법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딱 정해져 있는데 엉뚱한 거 막 가져다가 해달라 그러면 아무리 판결이고 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틀린 거 아시겠죠? 네. 자, 다시 요거 보시면 요거 부동산 일부 권리부 완전 외우셔야 돼요. 부동산 일부 권리부. 자, 일부 나오면 보존 등기는 안 된다. 그죠? 자, 처분할 때는 부동산 일부는 분할하기 전에 안 되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다. 빌리는 건 부동산 일부 빌리고 자, 지분은 못 빌린다. 그렇죠? 자, 다음 97번 한번 볼까요? 97번. 자, 97번에 1번에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 자, 효력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제 저장이 언제예요? 접수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OX. 5죠. 맞춰줬으니까 접수한 때 효력 발생. 자, 2번 대지권의 등기를 한 후 건물에 관한 권리 등기는 자, 그리고 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무기 등기가 없으면 요거 이제 묶어놓고 읽어봅시다. 요걸 빼고 읽어야 돼. 이게 의미가 없어. 빼고 읽어요. 대지권을 잡았어요. 자, 아파트에 대지권 잡혔어. 그러면 건물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501호에 저당을 잡았어. 그럼 501호만 잡은 거예요? 501호에 딸린 대지권도 잡은 거예요? 대지권 같이 잡은 거지. 그죠? 그럼 대지권에도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두 개를 같이 잡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요거는 이게 출제 오류 때문에 안 넣으면 안 되는 거라서 넣은 거예요. 그 해석상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대지권 잡힌 건물에 뭘 잡았으면 그거는 건물만 잡은 거 아니다. 토지랑 같이 잡힌 거다.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토지에도 따로 등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랑 얘랑 비교하려면 무슨 번을 봐야 돼? 그땐 접수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요건 가로친 거 빼고 읽으시면 돼요. 자, 3번. 같은 주등기, 부기등기 상호간 2-1, 2-2.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순서에 따른다. 2-1이 더 센 거겠지. 자, 4번. 소유권 가등기가 걸려있어요. 자, 이 가등기도 제3자한테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 제3자한테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가등기를 이전하지 말라고,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하지 말라고 가압류를 잡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팔 수 있으니까 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자, 등기원리 적법 추정.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 적법 전부 다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인정이 돼 있으면 매매가 있었나 보지? 증여가 있었나 보지? 라고 합법적으로 추정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설이 있어요. 반대설이 있는데 판례에는 등기부에 써 있네, 인정해, 이렇게 대법원 판사들은 넓게 추정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판례에 따른다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원인에까지도 추정력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4번 틀린 거 아시겠죠? 네, 가등기도 이전이 되고, 이전이 되면 가압류가 처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98번도 한번 볼까요? 98번. 동일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 순위는, 자, 순위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때는 등기 순서대로 가라. 그죠? 순서는 어떻게 따져요? 같은 거는 순위번호, 그죠? 다른 거는 접수번호. 맞죠? 그죠? 하셨죠? 자, 3번.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 중 해당 구역 등기는 접수번. 대지권은 접수번호다. 접수번호. 자, 4번, 5번 뭐 됐어요.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99번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강사력이